근데 막 리튬이 생각보다 많이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호수나 뭐 여모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조금 만성화된다고 해야 되나? 가격이 물론 음, 지금보다는 올라올 수 있지만 예전만큼은 뭐 기대만큼은 비싸지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건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저걸 보셔야 되는 게 네. 리튬 염호를 이제 발견했다든지 리튬 강산을 발견했다 하는 이제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아, 광산을 발견하면은 그 광산을 개발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4년이 걸려요. 음, 염호는 8년이 걸리거든요. 아, 실제로 이제 지금 올해 아마 이제 처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나 되면은 이제 그 움브레 모이루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이제 그쪽에 리튬이 이제 시장에 공급될 것 같은데 제품으로 생산될 것 같은데 그 움브레 모이루토를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산 게 언제냐면 2017년입니다. 음, 지금 7년 걸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시는 이제 공급이 과잉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실 거는 최소한 뭐 5, 6년은 지나서 예. 음, 그때에 대해서 좀 걱정해야 될 일이고요, 사실은. 네, 지금은 이제 신규로 개발된 광산이나 연료는 되게 제한적인 반면에 다 알아요. 금량이 이제 그 리튬 광산 개발 사업 하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가 많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리튬 광산은 언제 개발되고 언제 시장에 물량이 풀리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아,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최근 지금으로부터 이제 3, 4년 동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전기차는 이제 지금 둔화됐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30% 넘게 성장했잖아요. 올해는 아마 성장세가 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리튬 수요는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테니까 다시 리튬 쇼트 현상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전기차, 뭐 테슬라나 현대기아차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은 작은데 2차 전지는 가까우니까 그렇죠. 큰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원재료 만드는 그러니까 아,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엄청 예, 크겠네요. 엄청 큰 거고 포스코홀딩스는요. 그다음에 그게 다음 단계는 뭐 양극재잖아요. 양극재도 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큰 거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 또 영향을 미치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채찍 효과라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출렁하면은 저 끝에 가면 크게 움직이잖아요. 저 아, 끝에 있는 게 이제 광물 쪽. 그다음에 양극재,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로 네.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그렇군요. 끝에는 항상 등락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음, 리튬인 거고요. 그러니까 음, 지금 현상,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항상 보면 이제 바닥을 찍는 시점이 언제냐면 어, 원가 밑으로 떨어질 때가 아니고요. 고정비 밑으로 떨어질 때. 고정 예, 비트. 예. 그러니까 원가는 이제 고정비 플러스 이제 변동비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동비 이제 그 뭐 변동비 밑으로 떨어져서 적자가 발생해도 이 생산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공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계속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고정비보다도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지는 지점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예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음, 이제 원가 구조상에서 취약한 애들이 공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1, 4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었는데 그때 바닥을 찍을 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에 들어가면서 바닥을 찍은 거잖아요. 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제 리튬 업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음, 있는데 리튬 업체들의 이제 고정비 밑으로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도 어디서 생산에 따라서 원가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중국 CATL이 이제 이춘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리튬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그 이춘에서 생산되는 그 공장을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어, 고정비 밑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안 예, 2월 나오니까. 달부터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장을 셧다운을 지금 시킨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좀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 반도체 사이클 타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반도체 쪽을 좀 투자한다고 하면 예. 그것만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전고점 넘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도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리튬 가격 돌아서면 전고점 넘고 다시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와, 반도체의 경우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바닥일 때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때 감산할 때 투자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바닥일 때 이제 투자하면 이제 아. 같은 맥락일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이 이제 바닥치고 좀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예. 그 8대 종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지금 4대 종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더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을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평가가 대략 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의 한 70에서 한 80% 수준이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더 투자 매력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많이 갖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어요? 예, 대신에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있죠. 아, 그럼 포스코 퓨처엠 다 팔린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산 적이 없습니다. 아, 포스코 퓨처엠. 그러세요? 예, 예. 포스코 아. 홀딩스가 이제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훨씬 더 매력 있다고 항상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네. 포스코 홀딩스를 주로 많이 갖고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은 저는 안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아, 그러시군요. 그 테슬라 주가가 또 오늘 보니까 좀 폭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테슬라 주가 그리고 또 리비아는 예. 2차 전지 쪽은 포기한다? 뭐 그런 발표를 했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K 배터리에는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테슬라는 망할 거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2년 전부터 항상 가장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모델이 너무 제한적이다. 모델 3, 모델 Y 이제 딱 두 모델만 파는 건데 그거를 팔 수 있는 지금 최대치를 팔고 있다. 더 팔려고 하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될 거고 그러면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거다. 지금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내 말이 100%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사이버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은 이제 4680 배터리를 자기들이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지금 사이버 트럭은 자체 제작하는 4680 배터리를 갖고는 2만 대밖에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번에 떨어진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모델 Y나 모델 3가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이 또 인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요. 지금 이제 구세주는 테슬라의 구세주는 사실은 LG 엔솔입니다. LG 엔솔이 최근에 이제 8월달에 올해 8월에 이제 그 4680 양산에 들어간다고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하셨거든요. 김동명 그 이제 그 CEO께서 그게 결국 그 4680 배터리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들어가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잘 팔려야 그 대수가 이제 판매 대수가 증가해야 그래야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목줄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쥐고 있다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엔솔이 테슬라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기출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비안이 이제 사실은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들 때 거기서 보고 테슬라가 저거 하니까 우리도 좀 따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실패했는데 리비안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를 해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배터리는 아무나 못 만든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가 욕심이 나긴 하겠지만 이제 시도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이제 저의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제 주장이 이제 100% 맞다는 게 다시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결국 이제 K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작용이 되는 거니까 테슬라가 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비안이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K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도 전기차 만드는 거 포기하는 거 보면 예, 힘든 거 아니에요? 전기차. 애플은 전기차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에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아. AGI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허상이다 지금. 어. AI 관련해 갖고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 2016년에 그때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 알파고. 예, 하고 이제 바둑 두면서 이겨갖고 그때부터 이게 되게 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AI가 이제 상업화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이 자율주행이었거든요. 네. AI를 그때 이제 구글도 딥마인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둑에서 이긴 이거 갖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 해서 이제 구글 그때부터 개발했었고 애플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해서 사실은 이제 진행했던 건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그 AI의 좀 이제 구조적인 이 뭐랄까 창의력이 부족하다, 창의성이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창의성이 부족하면 돌발 사항에 대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전이야말로 그런 돌발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극복 못할 거다. 작가님 끝으로 하나만 더 예. 질문 드리면 그 K 배터리 2차 전지 외에 또 좋게 보시는 뭐 성장 섹터나 성장주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기 K-팝하고 아, K-라면이죠. 아, 삼양식품, K-라면의 삼양식품, 많이 K-팝의 오르지 하이브. 않았어요. 아직도 더 여력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여력으로 보면 가치 대비해서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배터리 여덟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8대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8대 종목 많이 주가 올라가면 그럼 또 이게 달라지니까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좀 공부를 미리 좀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딱 좋게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브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보인다. 아, 예. 삼양식품은 이제 제가 봐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안전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3년을 갖고 왔을 때 3배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3년 상승률이 200%, 연환산하면은 연 50%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이제 여력이 있는 것만 투자해라라고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대략 19만 원 가격이 그 안전 마진에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네. 지금 아마 18만 원 정도 하니까 이제 안전 마진은 지금 확보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이브는 안 그렇습니다. 하이브는 좀 제가 봐서는 좀 더 떨어져야 대략 1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사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20만 원 넘은 가격에서는 이제 3년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수익은 나지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삼양식품은 막 두세 배면 한 4, 5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 보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예, 58만 원 정도 보는 거죠. 네. 그 2차 전지나 K-팝이나 K라면 다 보면 이게 해외로 진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해야 되고 내 수준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내 수준은 너무 제한적이니까. 아. 예, 그거는 이제 좀 짧게 좀 접근하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세계를 구령하는 이제 그 정도가 돼야 이게 회사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간 성장해야 내가 장기 투자했을 때 내 이제 이익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수에만 국한된 회사면 이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한 개 부딪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 예산 안에서 투자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으로는 조금 그렇죠.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3년에 3배가 날 주식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이제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게 제한적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 들고 기다려야죠. 아. 공부하고 현금 들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 그 집에 가면은 이제 그 테드 윌리엄스가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그려갖고 그게 자기가 잘 치는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테드 윌리엄스가 내가 사활을 친 이유는 내가 쳐서 사활이 될 코스를 끈질기게 기다렸다가 그 코스를 공이 오면 쳐서 사활을 쳤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얘기는 이제 이게 투자는 야구보다 더 좋은 게 야구는 3 스트라이크 동안에는 한번 쳐야 되지만 네. 투자는 안 쳐도 된다. 안 쳐도 된다. 예, 그러니까 기회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끈기 있고 집념 있게 차분히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3년에 3배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왔을 때 딱 사는 그러면 미리 만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이브나 그다음 사용식품 같은 거 공부해 놓고 아 이거 좀 괜찮겠다. 이건 억셉트 할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가격, 살 만한 가격, 안전마진 확보되는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이제 끈질기 기다려야죠. 네. 이제 그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요새 살만한 주식이 없어갖고 현금 왕창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돼요. 실제로 그 엔비디아가 작년에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익도 그렇고. 근데 한국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오르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한 30% 정도 지금 마이너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난 상태고, 이익은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6배 올랐단 말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자신의 그 GPU 칩을 지금 아주 비싸게 잘 팔아먹고 있지만 그 GPU 칩에 들어가는 한 부품의 HBM은 그에 비해서는 가격이 되게 낮은 거고요. 포션이. 그 HBM을 만드는 데 쓰는 장비는 고작 해야 1년에 몇 대 못 판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하이닉스 쪽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납품하는 이제 물량이 올해 수주 받은 게 지금 한 1,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1,800억 끝입니다. 1,800억 장비 파는 걸 갖고 지금 주가가 시총이 지금 7조 8조가 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그래픽 칩을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하이닉스가 파는 HBM은 가격이 딱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 이제 전체 매출 볼륨에 비해서는 크게 보잘것 없는 숫자고 그 HBM을 만드는 장비야. 그 장비 한번 이제 해갖고 세팅해 놓으면은 5년씩 10년씩 쓸 텐데 단발성 매출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7조 8조씩 시가총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정말 미친 겁니다. 작가님 그러면 끝으로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코프로, 음. 이제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퓨지엠을 이제 4분의 1씩 해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예, 포스코홀딩스에서 4분의 1씩 해서 이제 2,500만 원씩 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여유가 있고 그 2차전지 가격이 올라가면 K-팝이나 이제 K-라면 쪽으로. 아닌가요? 저는 안 살 거고요. 네. 저는 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그 8대 종목 안에서만 안에서만. 이제 살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요 네 종목이 지금은 좋아 보이신다. 좋아 보입니다.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가 크다. 예. 네.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이 왠지 좀 좋을 것 같은. 네. 예, 저는 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죠. 하반기로 갈수록 어. 좀 좋아질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그 다음에 투기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투기도 좀 일정 부분 섞어서 해도 괜찮다. 이제 할만하다. 사실 서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쭉 해서 갖고 있다가 결국 3년이 지난 특정 시점에 이제 이 무렵이면 내가 좀 팔아갖고 뭐 일부는 현금해야 되겠다. 내지는 이제 좀 앞으로 돈 크게 쓸 일이 생기니까 지금 좀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는 파는 타이밍을 잡는 거는 사실은 이제 투기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투자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나 20% 정도는 투기를 좀 섞어서 하면서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좀 예측하고 이제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투자한테도 사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적인 접근을 할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으면 회사가 좋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알고 있으면 투기의 승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내가 투자에 정통하게 되면 그러면 투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너무 양자를 이제 하나는 옳고 투자는 옳고 투기는 나쁜 것 이렇게 이제 배관시해서 보지는 마시고요. 이제 조화와 균형을 갖고 좀 이제 같이 보시되 다만 내가 처음에 투자로 접근했던 거는 끝까지 투자로 가야 되고 투기로 접근했던 거는 끝까지 투기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은 조금 명심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